이제부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글로벌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중 관계 속에 있는 우리 한반도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 선거판에서 저 윤석열 당이 무슨 멸콩, 방공, 무슨 선제 타격, 중국은 싫다, 이것이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하고 호전적인 것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좀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시대 조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지금 현중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중국학과 학생 뽑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지금 신문에 안 나는 이유는 석박사 과정에 중국에서 대학교 강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좌우간 학부는 학생들이 중국학과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한때 법대 커트라인을 능가한 적이 한두 해 있었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가, 중국학과가, 중국 어문학과가 영문학과를 능가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 뽑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각 대학마다. 이렇게 현중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거를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무슨 진화론이냐. 그래서 찰스 다윈이, 진화를 주장한 찰스 다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뻔한 진실인데, 진실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박수치냐? 아닙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 덤빌 거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 그랬다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런 시대주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글로벌 풍향에 대해서 지금 조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맞습니다. 수출입니다.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이라고 그러지만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도 없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합쳐서 무역인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동력은 뭐니 해도 무역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되면 우리 경제 금방 엉망됩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관세 올리겠다, 삼성전자 우리 인센티브 줘서 무슨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랬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관계는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아킬레스건입니다. 잘못 다루면 이게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러면 무역 어떻게 합니까? 해외 시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가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바로 우리의 경제 환경이에요. 이 국내 환경은 내가 잘 아는데 세계 환경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외세에 노출돼서 사는데
이렇게 잘 모른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 양반은 1971년에 대통령 선거 박정희하고 붙으면서 뭐라고 하신 분이냐면 이미 1971년에 영세 중립국이 돼야 된다. 한국이 4대 강국이 보장해서 이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이런 글로벌 안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환경이 곧 우리 국내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점을 대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외 시장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 어느 시장도 소중하지 않은 시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국은 싫다.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그런 소리 했죠?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이 담당하는데,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여기 안 가보신 분 없을 텐데, 동남아 시장은요, 중화권 시장이에요. 동남아 시장이 우리나라의 3대 시장이에요. 미국, 중국 다음이 동남아예요. 동남아 15개국인데 동남아 시장을 가보시면 중국하고 연결되지 않은 동남아 시장은 없어요.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다 화교국가입니다. 그 화교권 시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의 중화권 시장 규모는 35%입니다. 이게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름에 냉장고도 안 켜고 겨울에 에어컨도 안 켜고 겨울에 난방도 안 오고 살 만큼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난 중국만 때려잡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렇다면 몰라도 이거는 우리 경제적인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 가서 강연을 하면 거기 중국 특별 팀이 있었거든요. 중국 단이 있었어요. 중국단 단장이 국장급이었는데 제 강연이 다 끝나고 거기 이제 사무관급 이상 제가 강연을 했어요. 외무부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했죠. 정부에서도. 삼성의 사장단한테도 했고 제가 강연 정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국 특보단 단장이 제 강연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저한테 그래요. 이 중국이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줄입니까? 뭐 남미도 오고 아프리카도 오고 시장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시장은 안 되고 어느 나라 시장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중하지 않은 시장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국제 전략에 임해야 된다. 우리 무역 의존도가 지금 작년의 경우 2021년의 경우에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65%가 넘어요. 60에서 70% 사이를 오갑니다. 우리나라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해외 시장 의존도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중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입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중국이 그 세계 무역 1등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외 사정에 민감한 나라가 돼 있다. 좀 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세계 5위 경제 강국, 경제 대국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 대국은 절대로 아니에요. 경제 강국입니다. 세계 5위 경제 강국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런 목표도 무역이 기반이에요. 무역이 잘 돼야 그런 거 다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우리 대무역은 순조롭고요. 무엇보다도 방역 성과가 무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무역의 양축, 두 개의 축은 미국과 중국인데 거의 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그지만 미국과 중국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매일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우리나라의 무역이 전체 무역 중에서 미국과 중국하고 하는 무역이 50%입니다. 아니 40%입니다. 거기다 동남아 아까 중화권까지 합치면 50%가 미국, 중국 영향권 하에서 우리가 무역하는 거예요. 미국이 또 일본에 영향 미치죠. EU에 영향 미치죠. 이것까지 다 합치면 60, 70%가 미국과 중국 영향으로 우리가 무역하고 있어요. 우리 대무역에서 미국, 중국을 빼면 그야말로 안고가 빠지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우리한테 대미 외교, 대중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결론 그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샌드위치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한테 큰소리치고 중국한테 큰소리친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지하게 잘 나가고요. 골드만삭스나 IMF에서 우리 IMF 강제 편입시켰던 IMF에서 우리 한국을 앞으로 20, 30년 내에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 전망에 반박하는 자료는 아무 데서도 안 나오고 있고 일본은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전망이 언제 나왔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것은 10여 년 됐고요. 최초로 나온 것은 영국 전략문제연구소가 40년 전에 했습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나라예요. 왜? 지네들이 옛날에 식민지 제국주의 다 했잖아요. 우리가 중국 가봤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앞으로 무지하게 잘 될 거야. 영국에서 그럽니다. 지금 미국 대학 교수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그만하시고 한국 오고 중국 여행 가세요. 거기에 이 지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국민대학교 어떤 학생이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청바지도 여러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갖고 동대문 시장에 갔다가 이 학생이 파산했어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머리를 썼어요. 이걸 미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걔가 다시 동대문 시장에 가져와서 이거 미국에서 히트했는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대단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엊그제 그 스케이트 심판 쇼트트랙에서 그 희한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작은 사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고약한지 잠깐 보시면 이건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군사적인 긴장, 공급망 주도권 경쟁. 지금 세계 공급망 주도권이 중국에 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도 모르는 사이에. 그 뒤늦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거 공급망이 중국으로 가 있다니 말이 되냐? 그 지금 다시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우리 삼성전자, LG, 현대차, SK 불러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막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도 주식 사신 분 있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5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배터리 공급 한국이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랑은 여러분 현대차랑 다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지금 미국이 사사건건 중국을 물건으로 쥐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누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질 GDP, 실질 시장 규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20% 이상 앞섰다고 IMF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자료가 아닙니다. IMF가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시장만 보면 중국이 제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이런 판에서 미중 갈등은 심하고 중국 시장은 커지고 이런 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4대 위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길은 없냐?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1970년대 말부터 중국 시장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도 활용하고 미국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세계의 양대 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1970년대 말부터예요. 70년대 말에는 아직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하고 주로 홍콩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홍콩에 가서 중국 관계자들하고도 만나고 우리 안기부하고 협력해가지고 많이 만났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신무역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편법을 활용하자. 중국 사람들이 보통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만 제가 드려도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에 허난성에 갔는데 그 허난성 정조라는데 거기가 그 미국 애플 그 반도체 그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데입니다. 애플 스마트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이 몇 명이냐면 75만 명입니다. 정조 공항에 내리면 그 어서 많이 본 공항이에요. 인천 공항 그대로 벤치마킹한 겁니다. 송영길 시장 오고 허난성 부성장 오고 그냥 수십 번 만나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거기다 졌습니다. 제가 허난성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2달간 있었거든요. 거기 뭐 무슨 대학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왜 불렀냐? 한중 경협 단지를 하나 만들자. 돌아다녀 보니까 한중 경협 단지 만들자고 하는 데가 10군데도 넘어요. 중국 전체에 100개도 넘습니다. 그것이요, 사드 배치한다고 하면서부터 싹 사라졌어요. 테레비를 저는 중국에 도착할 때마다 베이징에서 6년 있었고 상해 1억 5천만 불짜리 투자 프로젝트, 중국에서 1억 불 넘는 투자 프로젝트 제일 처음 성공시킨 사람이 저입니다. 한솔재즈. 그리고 제가 스탁 옵션도 받고 저는 이 자본주의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공은 중국이지만.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저는 중국에 가면 지금도, 요새는 작년 금년은 아직 못 가지만, 제일 먼저 저는 호텔에 가면 다이얼 먼저 돌립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다이얼이 한 60몇 개가 나와요. 60몇 개를 다 돌리면 한국 드라마를 그 중에 15개 이상, 어떤 때는 25개도 합니다. 주로 저는 상해, 베이징에 있었는데, 허난성에 제가 2018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사드 배치 후입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는 2016년 7월에 박근혜가 발표한 거예요. 그 미국하고 그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사드 배치 이후에 드라마가 싹 사라졌어요. 중국에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한국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닌데 한국 얘기를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한국서 왔다. 그럼 이제 제가 미중 관계 얘기하고, 너네들 미국 이렇게 협력하지. 이제 하면 이제 좀씩 풀어줘요. 이 사람이 우리 중국을 뭐 좀 아네.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뭘 좀 알으면 대접이 달라요. 바로. 여러분 삼국지 많이 보셨죠? 삼국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얘기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이 나하고 말이 통하네 하면 대접이 달라져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게 비단 장사예요. 장사예요, 장사. 중국인들 장사는, 여기도 뭐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중국의 장사 이 수완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실 텐데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4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미중 이 두 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구워 삶을 때는 구워 삶고 좀 걔네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기도 하고 이걸 뭐 나는 싫다 나는 뭐가 좋아 호의 감정 갖고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장사는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장사꾼이 돼야 돼요.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무역하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그런 장사 수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기업들 보세요. 중국 시장, 미국 시장 휘졌습니다. 지금 미국하고는 우리가 뭐 갖고 오고 있습니까? 한미동맹. 중국하고는 뭐 갖고 오고 있어요? 한중 시장. 중국이 먼저 우리 한국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등소평이 1978년에 아직 미국하고 수교하기 2달 전에 일본을 갔어요. 그 미국 외교안보 보좌관이 일본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본 가서 이 등소평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신일본 제철에 가가지고 야 우리도 포스코 같은 거 하나 지어주시오. 그 일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냐? 다 있는데. 당신네 저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잖냐. 네, 맞아요. 제가 이거 박태준 회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박태준 회장 중국 고문을 제가 8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등소평이 중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짜오주양 호야방이 있었는데 그 총석이 오고 응? 당석이 오고 총이 오고 앉혀놓고 우리나라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인물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물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비난을 받습니까? 인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다 보시듯이 저도 나름대로 봅니다. 아무튼 그 등소평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한중 수교 맨 처음 찾아본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등소평이 자기 최고 측근, 자기 중국의 원로는 이제 너무 늙었으니까 그 자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극비팀을 만들었어요. 이게 북한으로 새 나가면 이건 다 엎어지잖아요. 모세 나가게. 작전 이름도 동해작전이에요. 이게.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한중 수교를 3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얘기해가지고 3년 동안 극비작전을 해서 했는데 우리 노태우 정부가 이제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그 한중 수교할 때 중국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 대사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다 받아서 했죠. 그때 노태우 정부는 3개월 준비했어요. 3년 준비한 놈하고 3개월 준비한 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중국은 한국을 볼 때 시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 시장 보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8년 동안 1등이에요. 지금 작년에도 1등 했어요. 금년에도 1등 할 거예요. 왜? 뭐 중국의 소비자 최종 소비재는 우리가 미국만큼 못 팔아요. 일본만큼 못 팔아요. 그렇게 안 좋아. 그만큼은 아직 안 좋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냐? 중간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중간재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여기 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중국 뭐 가지고 텔레비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중국에 수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텔레비 방송국들이 문제예요. 제가 KBS도 제가 11년간 제가 자문을 했는데 KBS에서 저를 일주일 동안 매일 불러서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을 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한테는 버겁죠. 자기는. 그 KBS가 어떤 집단입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황당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뭐 미국에서 뭐 하버드대 이런 데서 오면은 뭐 여기 세미나 하는데 몇 군데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문가, 우리 한국인 교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지. 이게 할렐루야처럼 후렴입니다. 제가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저는 찬송가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마르크스도 좋아하고 예수도 좋아하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일 안 생깁니다. 첫째.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붙으려고 그러면 미국이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무슨 일 생기도록 놔둘 나라가 아닙니다. 왜? 중국에 지금 미국이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아니, 미국이 미쳤다고 돈 남아서 중국에다 퍼놨습니까? 그거 돈 키우려고 중국에다 투자한 거예요. 작년 12월에 80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다가. 자본 투자입니다. 그게 다. 금년 1월 달에 중국에 들어간 외국 자본이 사상 최대의 속도로 올라갔어요. 1월 20일까지, 아직 1월 말까지 통계를 제가 못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돈이. 중국이 지금 금리도 내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금리 올리고 있고 이제 금리 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돈은 어디로 갑니까? 더 잘 벌을 수 있는 데로 옮깁니다. 돈을. 지금 중국에 줄 섰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좀 윤석열 같은 애들이 지금 놀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이 싫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실리 외교를 하고 있고 국익을 위해서 눈이 벌겋습니다.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박정희가 공산당 싫다고 닉슨한테 친서 보낸 것이 1972년 9월입니다. 71년. 그리고 71년 10월에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미국과 중국이 주울레오고 키신저가 밀약을 맺었어요. 한반도를 어떻게인가 해서 화해시키려고 그랬는데 박정희가 뭐 우리는 반공이다. 그 사람은 월남에 35만 명 군대 보내면서 세계 최고의 반공 국가가 박정희의 콧대였단 말이에요. 결국 1979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반공하다 죽었어요. 79년이 무슨 해입니까? 미국이 중국과 손잡은 해요. 그게 수교를 1월 1일 날 수교하고 10월 29일, 26일 날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뭐라 했냐? 박정희를 죽은 것은 돌대가리,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무지한 돌대가리 참모들이 죽였다. 그게 뉴욕타임스가 한 말이에요. 물론 김재규가 죽였죠. 물론 6.25 터진 것은 김일성 때문에 터졌지만 그 주변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 상황을 안 보고 김재규가 쐈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 박정희 옆에 있는 참모들이 돌대가리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반공 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반공이 내 권력이야. 지금 야당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멸콩 반공 그러지 않습니까? 안 변했어요. 걔네들은 친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앞으로도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알아듣게 정보를 줘도 받기 싫은 애들이에요. 진짜 반민족 세력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곧 전쟁 날 것처럼 적대감 조성하는 것은 이거는 금지된 장난이에요. 그렇게 하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처럼 재앙입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혹시 가면 이거 윤석열이가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 100가지도 넘지만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 실제 그럼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냐 그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40분 돼가는데 끝내고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미중관계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좀 참고 들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미중관계는 이게 충돌이 아니고 경쟁이다. 이게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이 하는 말이에요. 쟤네들이 미중 화상으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화상으로 회담 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책 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 패권을 놓고 어떻게 전쟁이 없어요. 로마도, 영국도, 미국도 전쟁으로 세계 패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도 중국 국가주석도 뭐라고 하냐. 이건 충돌이 아니다는 말은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전쟁이 아니고 경쟁이다. 경쟁이 뭡니까? 그 속에 우리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동지들하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합니다. 대립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협력과 대립이 같이 엉켜있는 것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우리는 중국과 협력한다. 얘기하잖아요. 막 앞에다가 막 각종 위협적인 말 실컷 해놓고 뒤에다가 슬쩍 넣어요. 우리는 중국과 협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그걸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한광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네들이 알고 보면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협력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아, 너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우리도 중국에 가서 물건 좀 팔아야 되겠어. 그리고 중국에 싼 물건 좀 사와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미국 편에 드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자민당 간부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 좀 사주라. 중국의 산업부의 국장이나 간부들이 우리나라 산자부의 국장이나 간부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네 우리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좀 더 잘 보고 많이 만들어주라. 우리가 같은 물건이면 일본 거 사겠냐, 너네 거 사겠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산자부 관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중국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인이 있는데 애인한테 매일 좋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속으로 좋아해도 이제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자신 있을 때는 몰라도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본다고요. 무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괜히 1등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싫어하는데 한국 제품 싫어하면 1등 못합니다. 근데 좋아해요. 속으로는. 지금 한류가 지금 한한령 때문에 맥혀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중앙정부에서 사드 배치 다음이 뭐냐면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몇 년 내에 옵니다. 미국에서 여기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왜? 한중 관계가 너무 가깝다 이거야. 미국이 보기에. 뭐 빌어먹을 말이야. 응? 마침 코로나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면 막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 오고 막 1000만 명, 1500만 명 전망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오면 미국은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네가 여기 잘 써먹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세계 각국이 어느 나라도 전혀 예외 없이 미중이 이런 이중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무역 안 할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정치인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쌈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바보일 것 같습니까? 맨날 밥 먹고 쌈만 하게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지금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 때부터 우리나라가 쓰기 시작했는데 양자택일은 없다. 미국 하나만 택하거나 중국만 택하거나 이런 거 없다 이거요. 우리가 중국은 싫다 이런 거 없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 정부도 한국에 왔다 가면 이 말을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도 미국 국방장관도 오스틴 국방장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양자택일은 없다. 아니 미국 사람이 없다는데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은 싫다고 그래요? 자진해서?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언젠가는 군사적으로 한판 붙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를 딱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전쟁이 불가능한 이유 5개를 제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은 중국에 1조 2천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미국에 2조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합쳐서 3조 3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장사를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국가에 있는 내가 투자한 공장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 바보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바보는 없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바보로 안다면 우리의 재앙이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어요? 그렇게 상대방을 바보로 알아서 우리가 재앙을 맞은 거예요. 이 세상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당은 저거는 사기치는 당이에요. 이게 완전히 국가 망치는 당이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원래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여론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압도를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 의식구조,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텔레비에서 어디서 이런 수치 하나라도 보셨어요?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거 중국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한광수가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미국의 로디움 그룹이라고 경제, 금융, 통계 최고 전문 기관이 발표한 겁니다. 이게 작년 말에 그렇죠. 2020년 말에 발표한 거예요. 제가 2021년 5월에 이 자료를 캐치업했어요. 이렇게 서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내가 투자한 나라에다가 폭격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바보입니까? 바보처럼 지금 우리 국론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지금 응?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어? 미쳤다고 한판 붙습니까? 미국이 바보입니까? 중국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머리 팽팽 잘 돌아가요. 돈 벌으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 수 올라가서 돈 벌으려고. 우리 중국 가서 돈 벌자. 중국은 저 미국 선진국 시장 가서 돈 벌자. 미국은 저 개도국 시장, 이 지구상에서 저렇게 큰 개도국 시장이 어디가 있냐. 우리 거 뭐든지 갖고 가서 팔으면 되는데 지금 미안하지만 첨단 기술 물자는 못 주겠다. 그런 겁니다. 중국은 너네가 첨단 기술 물자가 주면 지금 너네한테서 사는 농산물 2배, 3배로 살게. 이 중국도 미국도 어떤 때는 준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밑에 네모를 보시면 4페이지 아래쪽에 한국경제, 미중 경제를 활용해서 경제와 안보 2마리 토끼를 잡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안보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 지금 국정원에도 경제 안보국이 신설됐어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지금은 다 안보가 무슨 국방 안보가 아닙니다.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시장의 시대라고요. 특히 이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지금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적 없고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계속 잘 되게 돼 있어요. 북한하고 불장난 안 하고 중국하고 무역 안 하겠다고 끊고 그런 미친 짓만 안 하면 지금같이만 해도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적대적이잖아요. 적대적 배치를 아직도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에 가서 10만 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971년 10월에 미국과 중국이 밀약을 맺었다고. 그 밀약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반도를 그대로 놔두자. 그때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요. 박정희가 죽고 제일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박정희를 형님으로 알고 살던 전두환 노태우가 북방정책을 썼어요. 반공을 없애버렸다고요. 왜 그랬냐? 수수께끼죠? 미국이 광주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게 1980년 5월입니다. 5월 22일 날 광주 학살 사건 일어난 직후에 바로 그 시간에 75분 동안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한반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그 회의 이름이 체로키 회의예요. 체로키가 뭡니까?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이 굉장히 용감한 족이고, 그 팝송 제목으로도 나와 있죠. 제가 그 노래를 옛날에 철없을 때 많이 불렀어요. 그 체로키 회의라고 이름을 붙인 그게 뭐냐면, 체로키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대표적으로 학살한 종족이 체로키. 그런데 체로키라는 이름으로 광주 학살 회의를 해가지고 광주 학살을 한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어요.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뭘로 바뀌었냐? 반공이 없어지고 소련 오고 수교 오고 중국 오고 수교 오고 북한 오고 기본 체계로 그랬어요. 그 누가 온 것 같아요? 전두환이 온 것 같아요? 미국이 온 겁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우리 4.19 혁명 일어났을 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근 교수가 뭐라고 그래요? 4.19 혁명? 그 미국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앞에서는 학생들이 하고 뒤에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 야 이 새끼야 너네들 방에서 놀지 말고 빨리 나와서 4.19 지지해. 그 4월 27일 날 지지했잖아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미국 대사관이 시켰다고 박태근 교수가 썼다고요. 글로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독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는 나라예요. 꼭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꼭 좋다고.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중국을 싫다 좋다 이거는 뭐 우리 유치원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의 미국 전략은 한미 동맹이 주축인데 이걸 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자.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속에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북핵과 남북협력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최근에 뭐 1월달에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쏴가지고 국민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뭐 이거 선제 타격 어찌고 그러기도 하고 평화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선동하는 거죠. 근데 북핵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 김정은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우리 북한한테 우리 조선인민공화국한테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 북한이 개방이 되면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말은 그럼 북한 개방을 허용하라는 건데, 지금까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북한이 개방하려고 한 수많은 노력을 미국이 저지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제가 그거 지금 요새 정리하고 있어요. 미국의 최고 우리 분단 전문 연구가가 있어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그 지금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싱가포르 그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할 때 그 양반이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석좌 교수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포기한 만큼 미국이 포기하면 이 회담 성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들으면 괴상하지 않아요? 북한이 뭘 포기해? 미국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브루스 커밍스가 잘 알겠어요? 한국 언론이 잘 알겠어요?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는 부록이 북한 귀찮아요. 그래서 그 북한이 포기한 만큼 미국이 포기하면 성사가 된다 그랬는데 미국이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그 4가지 합의를 했는데 많이 합의를 했어요.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해서 그 주목을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역시 하노이 회담에 가서 싹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이번에 분리해가지고 2020년 11월에 분리해가지고 그 한 2, 3주 전에 중국의 남중국해 섬 하나를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국방장관이 거절했어요. 미국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중국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 자본가들이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자본가들이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 한 사람, 그 사람 아니라도 대통령 한 사람 수두룩한데 그 사람 말 듣고 공격하겠어요. 그 황앤다오라는 원래 필리핀하고 이렇게 다투던 섬이 있어요. 인공섬인데 그 섬을 공격을 하고 홍콩에서는 공격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홍콩 신문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6개월 전부터. 결국 공격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그 에스퍼 국방장관을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국방부 간부들이 줄줄이 다 물러났습니다. 그럴지언정 미국의 중국 시장은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내 돈이 들었단 말이야.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 돈 제일 많이 집어넣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싸워요? 싸우는 척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은 얻는 게 또 많아요. 많습니다. 원래 장사할 때 어때요? 안 살 것처럼 하고 막 폼 잡고 그냥 하면서 내 건 가격 올리고 상대방 건 가격 후려치고 그게 장사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앞으로 5년 10년 하고 말을 겁니까? 저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냥 호빵 장사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접근 방향 6페이지 제일 아래쪽 옆줄을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향. 지금 우리 이게 한반도 평화경제 실천위원회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남북한 평화경제 실천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적대적 분단을 해소해야 돼요. 지금 분단은 그냥 분단이 아니에요. 그냥 분단이면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늘 뭐라고 하고 그 자관 뭐 이렇게 신경을 건들고 하는 적대적 분단 관계를 누가 좋아해요? 미국이 좋아. 그러면 중국이 힘 있어요? 중국은 장사꾼이에요. 미국이 그렇다는데 중국이 눈에 그러지 마. 중국 그럴 나라 아닙니다. 중국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네 물건 팔고 미국에서 자기네 꼭 필요한 물건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투자를 2조 1천억 달러나 했어요. 요새는 이제 투자 못 오게 해서 더 못 오는데 지금 중국 돈 많습니다. 미국에 갈 준비 다 돼 있어요. 금년 중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꽤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중국 그냥 기업들 뭔 도움 미국으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1, 2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르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엄청난 제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차이메리카. 오지금은 미국과 중국 이름을 합쳐서 부르겠어요. 미국 학자들이. 왜? 꼭 한 나라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응? 한쪽으로는 으르렁거리고 한쪽으로는 장사하고. 그게 미중관계예요. 미중관계 쉽지 않습니다. 옛날 냉전 시대하고는 이거를 신냉전 어쩌 이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냉전하고는 100km 이상, 10,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북핵 문제를 이제 오바마처럼 동결 상태예요. 지금 이게 바이든이 김정은이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냐? 완화하자마자 북한 개방됩니다. 북한 개방되면 제일 좋아할 나라 한국입니다. 북한 다음으로 좋아할 나라가. 그러면 한국은요 치솟아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거 준비해야 돼요. 정부도 준비해야 되지만 언론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한참 갈 길이 멀어요. 독일이 통일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한 데가 독일 언론입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이 품은 뜻이 달라요. 동독을 품어 안았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래서 메르켈이 얼마 전에도 슈미츠 불러가지고 만나서 고맙다. 정권이 넘어가는데도 정당 간에 협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독일은 통일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독일식 통일이 아니다.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홍콩식으로 연방제로 일국이체제로 가는 것이 한국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자마자 되면 얼마 안 돼서 꼭 독일 한 번씩 갔다 와요. 이거 홍콩 갔다 와야 할 일이에요. 골드만삭스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고려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뭐 많이 적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경제협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서로 투자하면 됩니다. 북한 돈 없으면 돈 빌려줘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북한 돈 빌려주면 돼요. 북한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북한 최고 전문가 계십니다. 북한의 자원이 3조 달러 내지 7조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서방에서 추측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왜 못 빠져나갔습니까?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에 자원이 1조 달러가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 3배 내지 7배가 있는 거예요. 그 자원을 걸고 거기서 투자하고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면 미국과 중국이 투자하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우리 중국이 미국하고도 투자하는데 투자하고 무역하는데 너네 남북한은 같은 동족이면서 왜 못하냐? 내가 너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복잡하다.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장사하는 건데 너네들이 뭔가 하기 싫은 놈들이 있어서 그러겠지. 다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손바닥 부듯이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투자를 발판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 투자가 뭐냐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 간의 상호 투자는 너네하고 우리하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안 해도 약속이 돼버려 그냥. 어떻게 투자했는데 거기다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남북한도 그렇게 하면 금방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또 뭐요? 미국과 중국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북한 시장 다 먹으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중국 시장 더 활용 잘하고 미국도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